컨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펌이라는 걸 한번 사용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if문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문장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익혀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복사하고요. 또 복사해. 처음에는 복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중에는 이거 타자치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오류가 나면은 진행이 안 되니까 오히려 복사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번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녀석이 클릭이 되면이죠. 세 번째 버튼이 클릭을 했을 때 얼렛이라는 거를 나는 바꿔보고 싶다. 컨펌이라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 얼렛은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if문을 써주셔야 됩니다. if. 이거는 만약이라는 뜻인데, 일단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얼렛이라는 기능을 여기서 또 한번 실행을 시켜줄 거예요. 얼렛. 그리고 명령문을 뭘 넣어줄 거냐면 여기에다가 실행이라고 명령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lse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else문. 이거는 만약에 요 조건이 if문의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을 때는 얘가 실행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렛이라는 거를 여기다 추가를 해주고 여기에는 취소라고 만들어 줄 거예요. 취소. 자, 그 다음에 여기 if문 아까 가로 열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명령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rm을 써주시고 다시 가로를 여세요. 자, 그 다음에 글자를 좀 쓸게요. confirm을 통해 경고를 실행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해를 못하셔도 그냥 따라만 하시라 그랬어요. 따라만 하시고 그냥 이런 컨펌이라는 기능이 있구나 만 아시면 돼요. 이거 잘 뭐 사실 솔직히 홈페이지 만들 때 잘 안 쓰는 기능 중에 하나긴 한데 어쨌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안 쓰는 것과 아예 모르고 못 쓰는 거는 다른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자, 그래서 새로 고침 누르고 이번엔 3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죠. 3번 버튼을 클릭을 빵 하면 원래 메시지가 떠야 되는데 엣지에서는 안 뜨네요. 자, 클릭을 하면 이거 또 뜨네요. 또 갑자기 또 왜 떠? 자, 다시 여기 딱 클릭하면은 또 안 뜨네? 왜 이러죠? 자,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컨펌이 이게 작동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파일에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익스플로어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9버전 익스플로어에서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주소창을 입력을 하고, 자, 그럼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자, 이게 뜨죠. 이게 떠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엣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크라우스 브라우징이 안 된다는 뜻이 이런 거예요. 내가 똑같은 기능을 넣고 싶었는데 어디에선 되고 어디선 안 돼. 이런 것들이 크로스 브라우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BOM 같은 경우는 뭐 개발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컨펌을 통해서 경고하겠습니까? 확인을 누르면 실행시켰다라고 메시지가 뜨고 다시 취소하면은 취소가 떴다라는 걸로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경고 메시지로.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여튼 컨펌은 이런 기능입니다.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익스를 그냥 계속 켜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프롬프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쓱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3번을 넣어주시고 아까와 다르게 여기에 이제 명령어를 바꿔주시면 돼요. 명령어를 바꿔주시고 prompt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라고 넣어주시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자를 입력하세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게 이거는 같냐라는 뜻입니다. 같냐 사자라고 할게요. 사자가 사용자 이름이 사자가 맞냐라고 이제 물어볼 거예요.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사용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메시지 뜰 거고, 내가 그 사자라는 걸 넣어주면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거고, 접속을 합니다 라고 하고, 여기는 접속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프롬프트를 눌렀을 때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는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사자와 같냐라고 이제 제가 입력을 할 거거든요. 사자가 같으면 접속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접속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이제 네 번째를 클릭을 하면 되겠죠. 아이고. 네 번째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클릭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자라고 써요. 사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자 틀린 답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를 써볼까요? 원숭이라고 쓰면 접속을 거부하죠. 이런 식으로 그런 브라우저에서 지원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걸 BOM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요거를 응용하셔가지고 좀 재밌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했을 때 사자라고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한다라고 이제 경고창만 띄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한번 어딘가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레스 살짝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라는 걸 써주십니다. 로케이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http www.naver.com으로 입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자라는 입력값이 다르게 뜨면은 접속을 처음 이제 얼렛으로 거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네이버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줬으면, 여기는 다시 그냥 아무데도 안 가고 현재 페이지에서 재갱신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또 있습니다. 자, 써볼게요. 로케이션 reload라는 게 있습니다. reload. 이렇게 명령을 할게요. 자, 주석을 여기다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하시면 주석이 되는데, 이거는 입력받은 주소로 이동하는 명령어. F5번과 같이 새로 고침을 하는 명령어.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코드 짜실 때도 뭔가 모르는 게 있거나 뭐 메모를 해놔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머릿속으로 다 외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석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얼렛 같은 건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얼렛은 경고창을 나타내는 명령어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문장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은 문장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건 뭐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언어, 자주 쓰는 단어, 자주 쓰는 표현으로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볼 때 맞아, 이거 그거였지 라고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본인이 자주 쓰는 문장이다 보니까 더 전달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쓴 이 메시지 같은 것들을 똑같이 적으시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메모를 꼭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 자체가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설명이 너무 길었고,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펑션이었죠?
그러면 롤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뜨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사자를 일단 써보겠습니다. 사자 쪽. 자, 그러면 해당 페이지,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다시 뒤로 가고 다시 3을 눌렀을 때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하래요. 자,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할게요. G로 하면은 어떻게 돼? 그냥 꺼지면서 새로 고침만 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더 눌러볼까요? 다시 사자라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네이버, 그렇지 않으면 리로드,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재밌죠? 자, 한 주 동안 이 자바스크립트를 그래도 조금 진도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운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BOM 기능이 더 있기는 한데 이걸 또 한꺼번에 다 하면은 머리가 터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기능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해 가면서 BOM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죠.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이 바디 안에 사실 뭐 별거 한 게 없잖아요. 별거 만들기 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쓰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디가 엄청나게 지저분해지고 길어지고 많아질 거예요. 작성하는 코드들이. 그러면 여기 밑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길어질 거란 말이죠. 그만큼 비례하겠죠. 기능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막 엄청난 코드들이 존재하는데 너무 복잡하다 이거예요. 복잡하고 보기도 불편해요. 왜 보기도 불편하냐? 여기서 뭔가 뭐 작성을 했어. 그럼 수정하러 갈 때 쭉쭉쭉쭉 막 쭉 내려가서 거기 어디 가서 수정해갖고 다시 올라오고, 그럼 또 다시 쭉쭉쭉 올라와서 또 수정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코드가 길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뭐 제 화면에 보면은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불편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한쪽은 HTML만 보고 여기는 이제 HTML 코드만 쫙 보고 또 이쪽 한 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쫙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보기가 조금 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바스크립트를 외부 파일로 참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자바스크립트는 보통 여기 바디 보시면은 그 밑에다가 저는 작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반대로 거꾸로 이거 복사를 쭉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요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계세요. 자바스크립트 요 태그를 바디 위에다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렸어요. 자, 올린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하러 가볼게요. 제가 저장을 했거든요. 저장했고 다시 실행을 하러 파일에 갑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거 마우스 갖다 대면 색깔 변하고 뭐 클릭하면 못 뜨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클릭하는 소리 들리시죠? 작동이 됩니까? 오마이갓, 작동이 안 되죠. 네, 작동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얘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는지를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명령어가 변수가 뭐였어요? 네 문서 안에 있는 클래스 네임이 H333인 애를 여기다 넣어라 라고 일단 변수가 처음 명령어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려오면서 H333 본 적 있습니까? 없죠. H333은 어디가 있어? H333 클래스 네임을 갖고 있는 애는 어디가 있어? 여기 밑에가 있어. 그러니까 이미 읽지도 않은 H333 클래스를 가지고 오라고 얘한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는 없던데? H333 없던데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아래쪽에다가 배치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다시 또 바꿔볼게요. 바디 밑에다가 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가서 새로 고침 눌러서 이제 또 실행이 되죠. 다 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되고 안 되고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쵸?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죠, 이거. 예. 그래서 위아래에 이 자바스크립트를 둔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참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헤드 안에서 참조를 많이 해요. 헤드 안에서. 그럼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대표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 사이트 멀리 갈 필요 있나요? 네이버에서 보죠, 뭐. 네이버에서 개발자 도구를 킵니다. 뿅. 개발자 도구를 키고요. 요소를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 헤드 단이 보이죠? 헤드 단에 쓱 보시면 메타 태그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게 많다는 얘기고요. 와, 엄청나게 많고 링크도 참조하는 링크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링크는 스타일 시트를 참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자바스크립트도 막 참고하고 있죠. 물론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참조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파일 자체를 참고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참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일단은 어쨌든 참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 헤드단에서 보통 선언을 많이 하니까 그래?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도 우리도 헤드단에다가 참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외부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외부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프로젝트 창, 여기 폴더를 지정해 놓은 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뉴 파일을 누릅니다. 뉴 파일 누르시고 이번에는 test.js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확장자가 JS예요. 자바스크립트의 약자 JS를 선택해서 엔터해서 파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JS 파일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이 태그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태그를 넣으면 이제 오히려 에러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 내용만 쓱 갖고 옵니다. 컨트롤 X 누르면 잘라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누르면 복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일로 갖고 오게 된 거고,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 태그 필요 없겠죠.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볼 수 있게 이 창을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배치를 하면 자,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작업을 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또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대로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분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짜잔, 신세계 아닙니까? 여태까지 불편하게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제 알려드려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쓸 수 있게 우리가 헤더단에서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일 태그 밑에 타이틀 밑에다가 스크립트라는 파일을 그대로 또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요. 태그는 얘는 일자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차피 내용이 들어갈 게 아니라서요. 참조만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속성 값에다가 이제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생성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HTML5 버전에서는 사실 이거 타입을 지정을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경로를 지정하는 속성 명령어는 src예요. src는 그 다음에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얘는 같은 경로에 있잖아요. 이 테스트라는 파일이 같은 경로에 있으니까 test.js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다른 경로에 있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폴더를 하나 또 만들어 보죠. 나중에 없앨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보고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죠. DDD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자, 거기 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DDD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D가 몇 개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슬러시 테스트 자바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돼요. 경로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상위 경로로 올라갈 경우에는 또 뭐 점점 슬러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웬만하면 상위 경로는 쓰지 마십시오. 상위 경로는 쓰지 마시고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DDD 6개 맞나? 6개 6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될까요? 이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살짝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여기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선언 호출했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위에다 썼을 때 이 태그 바디 태그보다 위에다 썼을 때 작동 안 했었잖아요. 맞죠? 작동 안 했잖아요. 여기다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호출을 했으면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작동이 돼? 안 돼? 삑! 안 돼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뭐 저도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겠죠? 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과제로 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윈도우 온로드는 펑션이다. 펑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window.onload는 펑션.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들을 쓱 다시 긁어다가 여기 안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짜잔. 자, 그런 다음에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짠! 어떻게 됩니까? 작동이 되죠. window.onload 펑션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 이 HTML 태그들이 쫙 다 한번 읽어요. 이 끝까지 읽어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리로드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읽어서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는 명령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온로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여기 이렇게 참조하시면은 문제 없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좀 짧게 진행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자바스크립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